겠어 얘들아. 이건 어때? 무조건 이건 같아 그냥. 괜찮니 얘들아? 근데 이때 우리는 A 곱하기 B보다는 어떻게 돼?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맞니? 그래서 AB 곱하기 이 부호가 같을 때 얘는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돼?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얘들아? 절대값 뭐로 바꿀 수 있니 얘들아? B분의 뭐? A로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맞니? 근데 나눗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냥 이거는 합쳐져.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더하기 빼기 아니면 이런 곱셈은 크게 의미는 없더라.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살펴봅시다. 문제가 하나밖에 더 없네? 이건 증명 다 해줬잖아 맞지? 자 7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항상 기억이 될 거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그냥 발레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쪽은 내가 많이 풀어준 이유는 망할 증명 문제들이기 때문에 증명은 내가 그냥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기억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거 참이라고 했던 아인데 자 증명 어떻게 한다고? 이게 항상 우리가 양수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지. 얘들아 맞니? 그럼 뭘 해도 된다고? 제곱을 해도 괜찮다고. 그럼 이제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뭐야 얘들아? 제곱. 이랬니? 근데 이 부등호로 따라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빼기. 증명이라는 거는 이 부등식을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관계를 계산해 주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놈을 제곱하고 이놈을 제곱해서 우리가 빼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부등호 쓰면 안 돼 여기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자 2 아까 절대값끼리 곱한 건 우리가 합체가 가능하다고 했고 자 얘는 이제 B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괜찮니?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그냥 2AB 다시 더하기 뭐가 나와 얘들아? B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도 어떻게 돼? 2 곱하기 절대값 AB 빼기 AB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면 절대값이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뭐야? 양수라고 보장할 수 있겠네. 괜찮니 얘들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야?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괜찮니 얘들아? 얘네 둘이 모두 양수이므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내가 굳이 증명 써주는 이유가 뭐라고? 네 2학기 중간고사 때 제발 증명 점수 그만 좀 까먹으라고. 알겠지 얘들아? 그래도 이거 이제 쓰는 연습을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절대값인가 또 똑같이 같은 원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곱해도 된다고. 괜찮니? 그럼 제곱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빼라.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이 부등호 넣어가지고 그 증명에서 맨날 감점 먹은 애들 한둘이 아니거든? 빼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뭘 뺀다고? A 빼기 2B의 뭐? 제곱을 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때 이걸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자, 4A 제곱 더하기 얼마 얘들아? 4AB 더하기 뭐야 얘들아? B 제곱이 나오고. 자, 빼기 뭐가 돼? A 제곱 빼기 얼마? 4AB 더하기 뭐가? 4B 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괜찮니? 그럼 뺐더니 뭐가 남았어? 3A 제곱. 다음에 어떻게 돼? 빼기 얼마? 3? B 제곱 나온 거 맞니 얘들아? 나 계산 똑바로 했니? 더하기 8AB 빼먹었니? 더하기 8AB 빼기 3B 제곱 된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3, 1, 3, 1 얘를 위에 마이너스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 3A 마이너스 B 그다음 어떻게 돼? A 플러스 얼마? 3B라고 인수분해 된 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얘가 항상 양수라고 보장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거짓이란 얘기지. 얘들아 맞니?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뭐 찾는다고? 발레. 얘를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럼 편의상 우리가 A가 얼마? 뭐 1을 넣고 B에 얼마 넣을까? 4 이런 거 넣을까 얘들아? 그럼 이제 넣어주시면 이 왼쪽은 얼마가 돼? 6이 되고 얘들아 맞니? 여기서 1 빼기 8은 얼마? 7이 나오지 얘들아 맞니? 그래서 얘가 틀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들아?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항상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은 항상 그 모순 포인트가 존재해. 그러면 그걸 발레로 들어주면 돼. 괜찮니 얘들아? 자, 그다음에 디귿이야. 자, 우리 디귿은 뭐라 돼 있니? 자, 또 둘 다 얘들아 양수라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얘들아, 맞니? 얘는 루트에서 항상 양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또 제곱해서 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 또 제곱을 해보자. 요 얘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걸 뺐더니 어떻게 돼 이제? 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얘들아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빼기 뭐가 나와? A제곱 더하기 뭐야? 2에 절대값 AB 더하기 뭐야 얘들아? B제곱. 자, 이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나왔지 얘들아, 맞니? AB라고 적을까 그냥? 괜찮니?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얘들아, 맞니? 그럼 따라서 얻는 결론 뭐야?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가 항상 얘보다 더 작다.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해주면 돼.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증명 문제는 이런 식으로 참이면 증명 가능, 거짓이면 증명 불가능. 뭐 찾아라? 발레 포인트를 찾아라. 이해갔니 얘들아? 자, 넘어가서 이제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풀어봅시다. 좀 풀어봤니? 종화쌤하고? 그럼 좋아. 그럼 여기가 73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형별로 또 하나씩 풀어봅시다. 풀어봤니? 얘들아? 자, 일단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수일 때도 쓰는 방법이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사용한다고 좀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이런 거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바로 못 구하고 뭘 해줘야 된다 배웠니? 전개를 해야 된다 배웠어요. 그럼 전개하면 x, y가 나오고, 자, 가운데 걷기를 곱하면 1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3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걷기를 곱하면 xy분의 36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니? xy 더하기 xy분의 얼마? 36 더하기 얼마? 15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부등식 쓸 때는 어떻게 돼? 얘를 끼워서 산술기하를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쓰고 싶은 일부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는 항상 뭐보다 크다 배웠니 얘들아? 2 곱하기 루트 어떻게 돼? 두 개 곱한 거 36 다시 더하기 얼마 얘들아? 15가 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놈의 우리가 최소값은 어떻게 되지? 6이 12 더하기 15니까 얼마? 27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로 배웠니? 이 쓰는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썼더니 최소값이 아까 얼마 나왔어? 12.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얼마하고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따라서 그래서 xy가 얼마일 때 얘들아? 6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된다고 얘들아? 27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따라서 구한 답은 얼마가 돼? 30? 3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까지 해볼까? 심심한데? 오늘 처음 배웠나? 근데 내가 조금 더 이제 건드리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 어려운 거 할까 하지 말까? 일단 해봐? 일단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원래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산술기하 조화 평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이가 한 놈이 일단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산술적인 평균은 뭐지 얘들아? 두 숫자, 이 점수 평균 어떻게 돼? 더해서 나눈다. 어떻게 돼? 2분의 뭐야 얘들아? 어떤 A 플러스 B, 이게 산술 평균이라 불러. 그럼 기하적인 평균은 뭐야? 어떤 일종의 넓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평면의 어떤 넓이를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처럼
넓이가 어떤 AB가 있는데 그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 A와 B의 어떤 길이적인 평균은 어떻게 되면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루트 AB 두 개를 곱한 걸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이 아이를 평균한 게 이게 된 거고. 자, 이제 조화 평균이라는 거 뭐냐면 조화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뒤집은 i를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분하면 어떻게 생겼니? AB분의 뭐야 얘들아? A 플러스 B 나온 거 맞네 얘들아?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A 플러스 B분은 어떻게 돼 얘들아? 2AB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지 얘들아 맞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조합 평균이라고 부른다. 얘를 뒤집었을 때 어떤 이 뒤집어진 수열의 어떤 평균을 내놓은 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 평균인데 이런 이제 부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걸 약분시켜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올려보면 얘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보이니 얘들아? 자, 이쪽 보면 우리가 약분시켜 보면 루트 AB가 약분되잖아. 그러면 2루트 AB 남았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가 2루트 AB가 그거 같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시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 불리는 아이야. 괜찮니 얘들아? 에이 우울하다.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제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주면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코시 엥겔폼이라는 아이로 부르게 될 건데 요거 자체만으로는 이제 얘가 약분되면서 뭐 이런 걸 쓸 수 있어. 루트 A분의 B의 1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할까? 얘가 뭐가 돼 얘들아? 이렇게 할까? 이제 A분의 1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이게 뭐 별 의미는 없어서 지금 당장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는 체크는 할게.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더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이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 배웠니 얘들아? A하고 뭐가 될 때? B가 같을 때 얘들아 맞니? 그럼 이 부등식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기하평균과 조합평균 쓰는 것도 이 관계가 똑같지. 근데 어떻게 된다? 얘 성립 조건도 A 이꼴 B일 때 성립한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산술기하를 하나 더 확장한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 산술기하 평균의 이제 확장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진 적 없니? 산술기하를 꼭 2개만 써야 될까? 그럼 몇 개를 써도 돼? 3개를 써도 되고 4개를 써도 되고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더 개수로 확장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에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자, 이제 3개를 우리가 산술적인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어떤 곱에 대한 부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얘를 평균을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우리가 루트, 제곱권 루트를 씌웠잖아. 그럼 3개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세 제곱권 마치 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이랬니? 그러면 이때 이게 항상 크거나 같게 돼. 그래서 이거는 3개짜리도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참고로. 자, 그 다음에 n개가 돼도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말까? n개의 평균도 어떻게 내야 돼? 이런 아이가 우리가 또 n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놈의 우리가 산술적 평균 어떻게 된다고? n을 나누면 돼. 얘들아 맞니? 마치 이거는 등비수열처럼 이제 이걸 등비수를 안 배웠구나. 자, 이걸 곱한 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또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돼? n 제곱근. 그럼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것도 성립해.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돼? 이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을 때. 그럼 이때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A가 원이 모든 n 값이 같을 때 이렇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왜 그러면 필요하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 5야. 여기일 때 자 우리가 A 플러스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우리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 뭐 쓰면 돼? 그냥 이걸 산술기하 쓰면 되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어떻게 되냐 얘들아? 2 루트 뭐야?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누가? 2AB가요. AB는 양수라고 가정할게. 그럼 따라서 우리가 A 곱하기 B는 어떻게 돼 얘들아? 2분의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면 돼. 이런 얘들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구해요. A 제곱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건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개수가 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눈을 감는다. 하여튼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가면 이제 눈을 감는 아이들이 많아져. 왜냐면 이게 그 너희 컴퓨터, 너희 집에 있는 컴퓨터 똑같아. 네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컴퓨터가 셧다운이 돼. 블루 스크린. 너희 뇌도 좀 비슷하거든. 다행히 너희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그나마 희망이야. 자, 이걸 이제 쓰는 테크닉은 만약에 이 조건에서 내가 이거 구하라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못 구해야 될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a 제곱이 두 개가 있으면 얘가 한 번 더 곱해질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2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라고 써버리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때 우리가 3개짜리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이거 썼으니까 지울게. 3개짜리 쓰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세제곱근에 어떻게 되더라? 이거 곱하기 이게 된 거지 얘들아, 맞니?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a 4제곱 b 제곱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나머지 계산하면 이제 이거는 전체에 나타나 우리가 3분의 2제곱이 있어서 양변에 2분의 3제곱을 만들어서 얘가 안에 것만 뽑아낼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이게 제곱하고 b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냐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의 테크닉이 가능해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걸 써서 니들이 막 이런 거 막 계산 못해 막 노가다 하고 있을 때 한 방에 막 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1학기도 비슷했어. 1학기도 너희가 푸는 상황이랑 걔네들이 푸는 상황이 완전 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것들을 잘 익히고 나면 맨날 이것만 하고 할 수 없잖아. 애들 맞니?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알겠지? 일단 이거 잘하자 그러면 표정이 우울하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서 설명하면서 나도 힘들구만. 자, 넘어가서 자 우리 78번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어떤 분수식을 포함하는 최대 최소 구하기. 자, 78번. 이런 우리가 분수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배웠지 얘들아? 이놈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더라. 야, 이쪽에 우리 산술기하 좀 약간 뭐지? 폼이 많이 없다? 야, 이 폼이 뭔가 좀 써야 되는 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풀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 그렇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78번. 자, 우리 x가 4보다 클 때 뭘 보장하기 위한 거지? 양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야. 이때 우리가 3x 더하기 자 x 빼기 4분의 3에 자 최소값과 그때 x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얘들아? 자, 우리 어떻게 구할 거라고? 산술기하 쓸 거라고. 그럼 분모에 x 빼기 4가 있으니까 분자 위에 있는 식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x 빼기 4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우리가 x 빼기 4를 만들어내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때 우리가 얘는 x 빼기 4분의 3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그럼 이때 우리가 얼마를 뺐니? 12를 뺐지. 그럼 얼마를 더하면 돼? 12를 다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 얘를 산술기하를 이 부분을 쓰게 되면 x가 4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라는 조건을 만들고 얘도 양수라는 조건이 만들어졌네. 그럼 산술기하를 써도 되겠네. 2루트 곱한 거 얼마야? 9. 그럼 이때 얘가 더하기 얼마? 10이 나온다 얘기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18이 나오고 이때 이 값이 6이 되는데 등호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을 때 애들 맞니? 그럼 각각이 얼마일 때야? 두 개를 더했을 때 6이 나왔어.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도 얼마? 3이란 거야. 그럼 따라서 x가 얼마일 때야? 5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야. 그래 얘가 3이 되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때 얘가 n이 되는 거고 이때 최소값 m이 된 거라서 따라서 구한다면 어떻게 돼? 18 빼기 5, 13이라고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볼까 얘들아? 이게 산술기가 좀 재미없네. 자, 또 뒤로 넘어갈게. 나한테 이제 꼴 연습시키고 나머지는 내가 좀 풀 시간 좀 줄게요. 자, 이제 84번입니다. 자, 또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좀 멀리 가볼까? 다음 시간에 멀리 갈까? 자, 계속 이제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싶지? 자,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이놈의 우리가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거지. 얘들아 맞니? 자,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루트 뭐야 얘들아?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야? 10x y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괜찮니?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이 2가 약분되면서 어떻게 돼?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가? 루트 10xy. 자,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100이 되고 이거 어떻게 돼? 10xy가 되고 xy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10.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이 10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때 우리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했지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들아 맞니? 그럼 같으려면 얼마로 같아야 돼? 얘가 10이고 얘도 얼마야? 10이 될 때 얘들아 맞니?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그럼 y가 얼마일 때야? 5일 때. 그럼 따라 더하면 얼마가 돼? 17.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일단 우리 산술기하 쓸 때 좀 주의점에 대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보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일단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산술 평균이라는 거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거든. 그러면 이때 이 산술 평균에 대한 이 값들을 갖는 어떤 그래프를 만약에 나타냈을 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알겠지 얘들아? 그럼 이때 얘들아 뭐야? 기하 평균. 이런 얘들아? 기하 평균을 나타냈을 때 어떤 값들이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얘들아 맞니?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만나는 점은 어떤 점이야 얘들아? x가 y가 같아지는 이런 점이었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다고 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우리가 최소값이라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이 이해됐니 얘들아? 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이놈의 최대값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 이놈의 최대 최소를 보장해 주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이런 산술 평균 값이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랬니? 이 합의 값이 일정하면 산술 평균이 일정하면 기하 평균하고 만나는 순간 이게 뭐가 돼? 얘는 우리는 최대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이 기하 평균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면 산술 평균이라는 아이가 가지는 값이 제일 어떻게 돼? 작을 때 그때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랬니? 그래서 한쪽 값이 고정됐을 때는 산술 평균이 최소값, 기하 평균이 최대값을 보장할 수 있어. 이랬니? 그렇지만 산술 기하 평균을 썼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각각의 최대 최소를 보장해 주지 못해. 나중에 내가 산술 기하를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나오거든. 산술 기하 평균 성립하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최대가 아니에요? 왜 최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산술 기하 평균이 등호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된 거 아니야. 기억해? 알겠지 얘들아? 자,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얘들아 86번 한번 풀어볼래? 오늘 우리 시간 좀 있겠네? 저 시기에 가나? 아씨 고장났네? 속았다. 자, 풀어봤니? 풀어봐라. 했어? 자, 봅시다. 자, 일단 이거 되게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이런 우리가 분수식이 나온 걸 한번 푼 적이 있어. 앞에 유형에서 아까 어떻게 했지? 식을 전개시켜서 약분시켰어. 그럼 어떤 A가 필요했니? 얘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A 플러스 B를 하나 곱해줘야 돼. 이건 얘들아? 근데 A 플러스 B는 어차피 얼마야 이 값이? 12잖아. 그럼 12를 곱했으니까 12를 하나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나눠주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얘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이해갔니? 얘가 10이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면? 12분의 1에 자, 이거 우리가 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뭐가 나와? 1이 나오고 A분의 B도 나오고 뭐 나와 얘들아? B분의 A도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기지. 자, 그럼 이걸 정리했다 어떻게 돼 얘들아?
12분의 1에 자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뭐야 얘들아? b분의 1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이쪽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지 얘들아? 산술 기하를 쓰면 1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 2 더하기 얘는 항상 뭐보다 더 낫다고? 2 루트 ab 괜찮냐 얘들아? 그럼 이제 이 값은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얘들아? 3분의 얼마?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까지 괜찮냐 얘들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딱 기초만 배운 친구들이 이걸 하나 곱하고 나눠서 푼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푸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푸는 방식. 자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갑자기 좀 끌고 올 건데, 자 내가 배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떤 거였어 얘들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얘들 맞니?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과 곱해지면 이 안에 제곱되지 않은 식 두 개를 어떻게 돼 얘들아? 곱하고 얘들 맞니? 제곱되지 않은 식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거야 얘들아 뭐야? 제곱보다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얘들아 맞니? 근데 등호 성립 조건 언제 성립해?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고 배웠어. 괜찮니 얘들아? 그 나는 이제 이 식을 조금 모양을 바꿔주고 싶어. 알겠지? 그럼 이제 y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루트 y분의 1 이런 걸 넣을 거야. 좀 이제 좀 피곤하지? x 자리에 우리가 x분의 1 예를 들면 y 자리에 y분의 1을 넣는다 칩시다. 괜찮니 얘들아? 근데 이 형태를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제곱식을 만들어 주고 쉽게 변형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면 x 자리에 우리가 루트 x를 넣어서 이 루트 x의 제곱을 썼어 예를 들면. 그럼 y 자리에 루트 y를 넣어서 얘가 루트 y의 제곱이라는 식을 썼어.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쪽 뒤에 있는 이 식도 우리가 좀 모양을 바꾸고 싶어 결국. 그러면 이제 요 i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자리에 얘가 좀 약분돼서 좀 식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x분의 a의 제곱을 넣을 거야.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y분의 b의 제곱을 넣을 거야. 괜찮니 얘들아? 모양만 바꾼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얘랑 곱한 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 그랬잖아. 얘들 맞니?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돼? a. 얘들 맞니?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돼 이제? b. 요 놈의 제곱이 된 거지. 얘들 맞니? 그럼 이때 우리 이놈의 등호 성립 조건 아까 어떻게 배웠니? 요것분의 요거였지. 얘들 맞니? 그러면 이것분의 이걸 하는 순간 루트 x분의 a분의 루트 x니까 뭐가 돼? a분의 x네?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또 루트 y분의 b분의 루트 y가 뭐야? b분의 y네? 이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이제 애들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지. 눈을 감자. 이제 이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이런 표정이 느끼기 시작해. 자, 이 식을 이제 이쁘게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x분의 a 제곱 더하기 y분의 b 제곱이 앞에 튀어나와. 괜찮니 얘들아? 이거 바로 그냥 모양 만들어 버리자. 자, 근데 이때 요 i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반대편에 넘어갔더니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가 분모로 내려갔네? 괜찮니 얘들아?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왔네.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때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과 똑같아.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코시 앵겔폼이라고 불리면서 가르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코시 앵겔폼이 왜 필요하냐면 방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저 아이를 굳이 뭐를 하나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 얘들이 맞니?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을 알고 있으면 자 이 식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게. 자 우리는 바로 코시 앵겔폼을 이용해서 자 x가 지금 a고 y가 지금 b야. 이랬니? a 제곱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1이 들어가 있고 b 제곱자리에 1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부등식이 뭐냐면 분모는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분모로 더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야.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 1은 어떻게 돼? 어떤 숫자의 제곱의 형태꼴을 가졌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돼. 그럼 어차피 1의 제곱은 우리가 1이잖아. 얘들 맞니? 여기도 1의 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지. 이게 코시 앵겔폼이야.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 a 플러스 b가 방금 얼마를 했어? 12.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야? 답 얼마야? 끝. 그냥 보자마자 계산이 가능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남들은 이거 막 전개해서 막 이게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막 전개해서 막 이 계산할 때 그냥 3초만에 끝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신이 훨씬 쉬워진다고. 왜냐면 내신은 일단 기본 전략이 뭐냐면 이런 거 다 전개시켜서 계산시켜서 막 풀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코시 form을 알고 있으면 이런 분수식의 형태는 이제 100% 해결이 가능해져.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주면 나중에 너희가 훨씬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차이가 그런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강서고 이런 아이들은 특히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저런 게 나왔을 때 전개해서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막 푼단 말이야. 학교에서 이렇게 풀고 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걸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해.